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는데요. 한동훈 대표. 참.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네. 제가 이제부터 인사하는 방식을 좀 바꾸려고요. 어떻게 인사해? 네. 이준석이 즐겨보는 김영윤 TV의 김영윤입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이준석이 즐겨보는. 이준석이 즐겨봐요. 이준석이 본인에 대한 그 방송을 할 때 모니터링을 되게 하는가 봐요. 네. 나중에 이준석 코너 다룰 때 네, 그래가지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봉규 TV도 이준석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쫙 끝까지 읽고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팩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팩트를 근거로 한 폭격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동훈도 즐겨보는 방송 아닌가? 한동훈 조력자 분들도 꽤나 즐겨 보신다라고 듣고는 있는데 왜냐면 좋은 소리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게 뼈 때리는 팩트이기 때문에 담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솔직히 그 전부터 이제 박사님께서도 한동훈이 차기 대권을 잇기 위해서는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처음에는 애정을 보였었죠. 그럼요. 배신하고 막 보수 우파를 갈라치기 하고 하니까 우리가 돌아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큰 총론이 윤석열의 정부가 성공을 해서 정권 재창출 이어지. 그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네버 결코 절대. 네. 그러니까 저희의 우파 방송은 찐 우파 방송 큰 틀이 뭐냐면 윤석열의 정권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정권 재창출.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좋다라는 건데 거기에 윤석열 성공한 정부의 이제 발목을 잡는다든지 헛짓거리를 한다든지 보수의 분열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1부터 100까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쓴소리를 하고 직언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우리 편이죠. 우쭈쭈만 하면요 금쪽이 나옵니다. 여의도 금쪽 이준석 같은 거 나옵니다. 우린 그런 거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이제 한동훈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정말 TK 보수의 심장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말도 못하게 1.2%가 아니고요. 12% 빠졌습니다. 12%가 빠졌다고? 12%포인트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 TK에서 딴 데도 아니고 12%가 빠졌습니다. TK랑 PK랑 또 달라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7대3, 6대4 정도의 더불어민주당의 비율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라도 그런 비율이 있어요. 전현희가 강남에서 당선됐던 그런 느낌처럼 부산에서 뜬금없는 자리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진보당이 막 앞서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PK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해요. 그러나 TK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여기는 진짜 찐보수입니다. 본류 보수의 심장 본류. 그러니까 저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진짜 도간 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찐끼리 만나서 비율을 땡기는 거니까 저기 내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진짜 도간 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도. 근데 여기서 12%가 빠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심각한 사인. 그래서 뭐 부랴부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방문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핵심을 좀 못 잡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들, 생가를 찾아간들 국민들이 이제는 쇼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고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12% 포인트 떨어진 것에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그러게. 물론 한동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 정부와 함께 가는 건 맞아요. 또 윤한 갈등, 아우 또 골 때리네, 막 이런 반응들 많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스하고 있는 의료 정책과 한동훈이 맥을 못 주고 맥을 못 짚는 그런 부분들, 뭐 최상병 발의라든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과 만나서 건진 거 하나 없이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서 이제 12%를 빠졌는데 저기에 진짜 아쉬운 거는요. 만일에 저 지역에 도태우 변호사가 지키고 있었다. 그랬을 때 저 정도 빠졌을까? 당연하죠. 안 빠지지.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쭉 이어온 거예요. 그 공천을 지대로만 했었어도 이 TK 지역에 뭔가 제대로 지켜주는 지킴이 라도 있었으면 이 정도 박살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그냥 다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에 만일에 도태우가 함께 동행을 했다? 도태우 변호사가? 그러면 대구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만일에 뭐 다른 지역이 폭락을 하더라도 대구 지역만큼은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K 부산, 경남, 울산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찐 보수가 지금 보수의 분열에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하는 짓이 1부터 10까지 왜 그래?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나비하고 공천을 잘 못한 공천 취소한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쭉쭉쭉 한번 보면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역 홍보 해봤자 그냥 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한동훈이요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8월 말이죠.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처음보다 민주당은 계속 오히려 조금 오르고요. 오르고. 네. 야, 이 저민주당이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 어떻게 10% 가까이 차이 나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거 어디예요? 리얼미터. 네. 최근에 5월 마지막 주. 5월이 아니라 8월 마지막 주. 네. 8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다른 당에는 큰 변화 없어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나머지 당들은 그냥 점으로 가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왜냐하면 2026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성공적으로 치러야지. 그 다음에 2027년 대선이 있고 그 전에 보궐이 있고 지금 보궐선거에 빌드업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바짝 땡겨와야지 우리가 잃었던 석을 조금 더 땡겨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양문석 뭐 이런 자리들이 분명히 보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들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못 잡아내고 있다라는 건 뭐 다 왜 한동훈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도자의 리더에 대표잖아.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표가 뭐 하려고 거기 대표가 있겠습니까? 이런 책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뭔가 핑크빛, 뭐 아름다운, 뭐 좋은 뭐 옷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요. 파열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 열받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진짜 뭐 그래 알았어 이제 63% 그거 그래 그 뭐 한 딸들에게 바짝 지지 받아서 올랐다 알겠는데 그럼 잘해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잘하지를 못하니까 별거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언론에서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핑계를 대요. 원외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원외니 뭐니 핑계 대기 전에 당 내부터 땡겼어야죠. 근데 지금 벌써 제3자 발의 가지고 또 두 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25년 중원 유예도 2026년에 의대 중원을 가지고도 또 말이 나오죠. 하는 게 연찬회에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해도 참석 안 하고 대통령께서도 뭐 감정적이다라고 해도 연찬회 참석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수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예전에 그 서울의 소리와 녹취 우리 원래 좌파야. 그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그게 뭐 민주당 측에서 저는 돌렸을 거라고 이제 퍼뜨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보수의 분열 그 사이의 틈에 삐집고 와서 또
또 그렇지 그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실망감에 등 돌리는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응집할 수 있는 리더의 힘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최상병 특검에 또 재발의를 합니다. 민주당이 3번 이렇게 꼬꾸라지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 간호사법하고 똑같이 또 점 하나 달고 인호 아가씨인가 예전에 아내의 유혹인가 점 하나 달고 와서 남편이 본처럼 못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 최상병 특검은 점 하나 달고 나와서 다시 제3자라는 점을 하나 달고 나와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3번으로 없어질 끝날 일을 한동훈이 빌미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아니 우리 당 내에서 의견을 조금 모아보겠다. 근데 제3자 발의 내가 얘기했던 제3자 발의 방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본들 그 타이틀은 제3자 한동훈이 제시한 제3자 특검 발의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제목 보지 내용 봐요. 제목에 한동훈이 제안한 제3자 특검 발의로 4번을 도전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에 그러면 보수가 누가 생각해 봐도 솔직히 이 윤석열 탄핵 자락 깔기로 최상병 특검이 쓰이는 건 알잖아요. 근데 한동훈도 여기 동참했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저는 저기서 이제 요즘에 국민의힘 스피커 없어요. 스피커가 없어요. 나와서 뭐라 얘기를 안 해요. 저기 방송에서 보면요. 김정숙 전담 마킹 누굽니까? 윤건영이죠. 김정숙 뭔 일만 터지면 돈에 관련된 일만 터지면 윤건영이 나와서 방송하죠. 전담 마크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눈치만 들어 살살 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도태우가 있었다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TK가 12%지 PK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부산에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뜻 생각나는 사람 장해찬이죠. 계속 나와서 이제 방송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하고 질린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그런가 보다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전멸했어요. 국힘 같은 경우. 이게 다 누구 효과? 한동훈 효과.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냥 보기 싫은데 아무튼 뭐 저기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라면서 거기서도 앉아서 뭐 요래요래 급락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들을 건 없고 그 다음 천천히 살살 넘겨주시면 이번에 특검 발의를 또 했습니다. 정말 이 야육당이 아니고요. 이번에 개혁신당이 좀 빠졌어요. 개혁신당이 좀 빠지고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이제 공동 발의를 했다. 조국 혁신당까지 야육당이 아니고 이번엔 야5당으로 권성동이 말을 했죠.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 고르는 법안이다. 결국은. 네네네.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 메시지가 굉장히 약한 게 전혀 바뀐 게 없던데요? 그러고 끝이야. 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왜 제3자 특검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다 사그러드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가 살려놓고선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 없어. 뭔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뭐가 바뀐 게 없는지 설명하고 이게 왜 악법인지 설명하고 뭐 그런 뒷심이 쳐줘야 그리고 되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김남국이 그 멍청한 놈이 코인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렇지 그 이모 발언했을 때 제 딸이 이모가요? 이야. 제 딸이 이모가 있던가요? 제 딸이 이모가 이렇게 하고 이야. 근데 이모 있잖아요. 이모 있잖아. 이모가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입학하는 거 입학. 그리고 뭐 나이 차이가 막 10몇 살 그것도 1살 딸랑 차이 나는 그 진은정 변호사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근데 제 딸이 이모가 있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바뀐 게 없던데? 야, 지가 제3자 안 내놔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희한한 게. 희한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면 점만 달았다라고 했잖아요. 점만.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삼권이 독립돼 있는 기관이에요. 서로가 견제 기구지 누군가의 하부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최상병 특검이 뭐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 대법원장이 4명을 추려서 어디다 올리냐면요. 바로 다이렉트로 뭐 행정부에 가다 이게 아니고 국회의장한테 올려요.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우원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에미추보다 더 심하게 민주당을 편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4명을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2명을 추려요. 이게 입법 아래로 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렇게 2명을 추렸다라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께서 3일 안에 되게 촉박합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3일 안에 이 2명 중에 안 골라주시죠? 그러면 뭔지 아세요? 이 2명 중에 연장자가 가는 거예요. 아니 특검 발의에 말도 안 돼. 이거 웃음이 나오죠. 진짜 웃음이 나오는 아니 게.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장자 순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법을 우습게 그리고 그냥 목적은 두고 거기 짜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제가 별 다른 게 없던데요? 한 게 뭐냐면 그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더 넣자. 그러니까 거기서 조경태 나왔잖아요. 야야 뭐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김건희가 연결됐다는 것만 빌드업해라고 했던 그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 넣자라고 했던 부분이 안 들어갔다고 별 달라진 건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양아치들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악수하고 뒤로는 칼 들고 있듯이 그 부분만 싹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상병 특검 또한 마찬가지로 재발의를 했다라고 해도 야당의 입맛에 맞는 건 맞아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 고르는 권성동이 잘 지적한 거예요. 요즘에 권성동 요즘 잘하고 의원이 있어요. 선수를 무시를 못하는 거죠. 아이 그 짬밥이지.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도 툭 던지는 한마디가 핵심 있는 말이에요. 그 연찬에서도 아니 물 밑에서 뭔가 이야기가 필요하지. 뭐 기분 나쁘다. 툭툭 한동훈 뭐 해결이 되나 이런 얘기야. 툭툭 그런. 한동훈식 화법으로 툭툭 던지면 해결이 되나? 이렇게. 근데 그 툭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굳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한동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제 딸이 이모가요? 바뀐 게 없던데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이 선수를 절대 무시 못하는 게 요즘에 이제 탁 집어내는 게 역시 짬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발의는 그냥 전만 단 거다. 정리를 해왔어요. 네. 한 달 전에 3번째 법안 발의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을 국회의장이 추립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과정에 이제 대법원장이 부적합자다라고 판단하면 야당에서 이제 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고 3일 안에 대통령께서 제가 하지 않으면 연장자로 돌리겠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뽑는 사람이 하겠다. 이런 여지를 둔 한동훈의 리더십 정말 마이너스 12를 땡길만 하죠. 네, 저는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다. 이제 앞으로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할 것 같고요. 이제 한동훈이 본인의 그 이제 언론에서 잊혀지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수위를 좀 높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비열한 방식으로 하지 않나. 이번에 한번 보면요, 진중권이 김건희 여사도 의대 증원 과학이다 2000이라고 했다. 그거 본인의 의대 증원 유예가 이제 뭐 CR도 안 먹히니까 이제 진중권으로 옆구리 훅 치는 방법으로. 근데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목소리 안 내면요, 정말 보수들 다 망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근데 연금개혁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60대 70대 분들 사망률이 쭉쭉쭉,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 3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라고 해요. 뭐 사고든 자연스러운 사망이든. 근데 여기에 10% 정도가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구는 줄고 있고 이제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한 죽음들이 따라오고, 왜냐하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이 이제 고령 쪽이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빨리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비열한 집단 조용하고 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생각들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사치하고 하여튼 한동훈 효과로 DK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